예, 여기서는 이제 정규 표현을 정의를 할 건데요. 정규 언어를 기술하는 방법이 정규 문법, 정규 표현, finite automata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규 문법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방법, 정규 표현. 그래서 세 가지를 설명해놨네요. 하여튼 어떤 정규 언어가 있다 그러면 정규 문법으로 기술을 하든 정규 표현, regular expression으로 기술을 하든 또는 finite automata, 유한 오토메타로 기술을 하든 아무거나 기술되어 있으면 정규 언어이고요. 셋 중에서 하나로 기술되어 있으면 서로 변환을 할 수 있어요. 상호 변환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술을 하든지 같다라는 거죠. 동등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정규 표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일단 정규 언어는 무엇들의 집합이었죠? 스트링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집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규 표현도 정규 언어, 즉 스트링들의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스트링들의 집합인 언어 중에서 정규 언어를 정규 문법으로 생성 규칙으로 기술할 수도 있고 정규 표현으로도 기술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정규 문법이 기술되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스트링들의 집합이 정규 언어인 거고 정규 표현으로 정의를 했다면 정규 표현으로 기술된 그 내용이 스트링 집합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선 스트링 집합을 구성하는 스트링 집합을 표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공집합, 엡실론, A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정규 표현은. 근데 정규 표현은 집합이에요. 스트링들의 집합. 그래서 여기서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집합인데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게 공집합이죠. 당연히. 엡실론으로 표기를 했으면 사실상 엡실론, null string 하나만 원소로 갖는 집합을 우리는 집합 기호를 빼고 이렇게 쓰자라는 거죠. 정규 표현에서. 터미널 A라고 표현한 정규 표현은 그것은 이 터미널 A 하나만 원소로 갖는 집합을 집합 기호를 빼고 이렇게 쓰려고 해요. 집합 기호를 왜 빼고 쓰려고 해요? 거추장스러우니까. 매번 중괄호 열고 닫고 표기하려면 괜히 거추장스럽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집합 기호를 빼고 공집합 노테이션 엡실론 원소 하나만 있는 것 그런 집합 터미널 A 하나만 있는 그런 집합을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정규 표현에서 정규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아니죠. 공집합의 원소는 몇 개예요? 0개죠. 이 엡실론 이것은 원소가 몇 개예요? 1개죠. null string. 의미가 같으면 이렇게 따로 쓸 이유가 없죠. 그 공집합은 이것이고 아무것도 없잖아 원소가. 엡실론은 원소가 하나 있는 집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원소가 null string인 거지. 그래서 이제 공집합 엡실론 A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물론 이제 여기서 A는 터미널이 A면 A라고 쓰고 터미널이 B면 B라고 쓰고 이럴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이용해서 즉 다시 얘기했지만 이 각각은 집합인 거죠. 실제 의미는 집합인데 중괄호 집합 기호를 쓰려면 번거로우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냥 집합 기호 빼고 이렇게만 쓰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정규 표현에서만.
정규 표현에서만 저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세 개의 세 가지 유형의 집합으로 연산자를 이용해서 다른 집합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 허용되는 연산자는 세 개예요. 더하기 concatenation 곱하기 2요. 그 다음에 위첨자 스타 0번 이상 반복 세 가지 연산자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더하기의 의미는 뭐겠어요? 합집합이죠. 우린 집합을 다룬다고 했잖아. 합집합이죠. 그래서 어떤 정규 표현 E1하고 E2라는 정규 표현이 있었다고 치자. E1, E2는 집합이죠. 아까 이것들이 다 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집합. 그래서 E1, E2라는 정규 표현이 있다면 E1 플러스 E2의 의미는 합집합이다. 정규 표현 E1이 기술하는 언어를 L1이라고 하자. L1 언어니까 집합이죠. E2가 기술하는 언어를 L2라고 하자. 집합이죠. E1 플러스 E2는 L1 합집합 L2로 정의를 한 거고요. E1 곱하기 E2는 우리는 집합에서 곱하기 이유는 카티전 프로덕트로 정의를 해왔었죠. 그래서 E1이 기술한 언어 L1 카티전 프로덕트 E2가 기술한 언어 L2 컨캐티네이션이죠. E1 스타는 E1이 기술한 언어가 L1이라면 L1 스타인 거죠. L1 스타는 지난번에 이미 정의했던 것처럼 어떤 L1이 스트링 집합이죠. 언어니까. 집합은 L1의 0승 엡실론만 있는 거. L1의 1승, L1의 2승, L1의 n승 모두 다 합집한 것을 L1 스타라고 정의했었죠. 뭐 지난번에는 L1, L2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냥 L 스타라고 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E1, E2, L1, L2를 구별하다 보니까 L1이라고 표기를 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 세 개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뭐 당연히 덧셈보다는 곱셈이 우선순위가 높고 위첨자 지수승 형태의 스타가 우선순위가 더 높고요. 굳이 3번이 필요한가 모르겠네요. 1, 2를 제외한 어느 것도 정규 표현에 사용할 수 없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사람의 관점에서 이거 이외의 것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기본 요소 세 가지 공집합 엡실론 터미널 A 터미널 그다음에 덧셈 카티전 프로덕트 스타 이 기본 요소 세 가지 연산자 세 가지 이외에 어떤 것도 정규 표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규 표현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참 우리 괄호는 써요. 괄호. 왜냐면 지금 덧셈, 곱셈, 스타인데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지만 우선순위 바꾸고자 할 때는 그런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괄호는 사용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괄호 이 부분이 덧셈 부분이 더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표시인 거고요. 0 플러스 1 스타 이것의 의미는 이 0이 뭐예요? 0만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죠. 1은 1만을 원소로 하는 집합. 0 플러스는 합집합이죠. 0 또는 1에 0번 이상 반복되는 그런 노테이션을 정규 표현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하고 같은 거죠. 우리 맨 처음에 알파벳 T 집합이 있다고 하자. 알파벳 T 집합을 0하고 1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그때 T 스타 정의했었죠. 그게 이거였죠. 이것의 의미는 0 또는 1로 이루어진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이었죠.
길이가 0인 거 null string, 길이가 1인 거 0 또는 1, 길이가 2인 것 0001 1011 등등등을 집합기호로 이렇게 표시했었는데 우리는 정규 표현에서는 집합기호를 절대 쓰면 안 되죠. 여기 그 이외에 아무것도 쓸 수 없다고 그랬잖아. 1번, 2번 하고 연산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괄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0 또는 1로 이루어진 길이 스타에 해당되고요. 그러면 이 의미는 0 또는 1이 반복하다가 그 뒤에 0, 1, 1을 순서대로 컨캐티네이션한 0, 1, 1로 끝나는, 즉 0 또는 1이 계속 반복되다가 끝날 때는 0, 1, 1로 끝나는 그런 언어를 예를 들어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 알파 베타가, 여기는 알파 베타라고 했네요. 2번 2투라고 안 하고 2번 2투든 알파 베타든 알파 베타가 정규 표현이라고 한다면 정규 표현 알파 플러스 베타 합집합이네요. 가 기술하는 언어를 L 괄호 안에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쓰기로 하자. 그건 당연하겠죠. L 알파 합집합 L 베타. L 알파 베타는 L 알파 카티전 프로덕트 L 베타일 테고요. L 알파 스타가 기술하는 언어는 L 알파의 스타로 써도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규 언어 L를 정규 표현을 이용해서 정규 표현이 주어졌을 때 정규 언어를 뭐라고 노테이션 쓸 거냐를 명확히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알파스타가 의미하는 정규 언어 L은 알파스타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이겠죠. 스타는 0승인 경우 엡실론 널 스트링, 1승인 경우 하나, 2승인 경우 3승인 경우 A, N승, N은 0 이상인 것이겠네요. 만약 알파가 0 플러스 1 스타라면 그러면 L 알파는 0 또는 1로 구성된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이죠. 널 스트링 포함해서 0 플러스 1의 0승인 경우 널 스트링 엡실론, 1승인 경우 0 또는 1, 2승인 경우 2개짜리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테고요. 만약 알파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의 의미는 뭔가요? AA가 스타죠. null string 길이가 0인 경우 null string 이 부분이 1승인 경우 AA가 짝수개인 거죠. AA가 짝수개로 반복될 수 있고요. 그 뒤에 BB가 또 짝수개로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끝날 때는 B로 끝나는 그런 형태겠네요. 그래서 마침 이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할 수 있는 언어네요. A가 짝수개 2n승계, n은 0 이상, 0인 경우도 있으니까. B는 2m승계 추가로 하나 더 있죠. 2m승계 플러스 1로 이루어진 그런 언어겠네요. 이것은 A가 0번 이상 반복되다가 A로 끝나거나 또는 B로 끝나는 그런 언어일 테고요. 이것은 A 또는 B가 0번 이상 반복되다가 그 다음에 B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뒤에는 B 뒤에는 A 또는 AB가 0번 이상 반복되는 그런 형태의 언어겠죠. 그래서 정규 표현하고 정규 언어에 대한 정의를 해봤네요.